이번 건은 본사에 이미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박태원 실장 체포 과정에서 김 팀장님 판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윤 팀장이 서류를 현성 앞으로 밀어놓았다. 표지가 보였다. 보안팀장 김현성 포상 및 승진 검토안. 현성은 서류를 짚지 않았다. 회의실은 차분히 조용했다. 이곳에서는 말 한마디조차 기록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이미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승인 라인과 심의 절차가 이미 표시된 문서들이었다. 승진과 포상, 검토가 본사 차원에서 진행 중임을 암시하는 정리였다. 김 팀장님 아니었으면 이번 일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윤 팀장의 말은 짧았지만 가볍게 보이지는 않았다. 개인의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선을 긋는 형식이었다. 현성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감사의 표현이자 절차를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였다. 기대나 안도는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3시경 최동수 전 대표를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TV 화면은 이미 켜져 있었다. 붉은색 긴급 속보바가 화면 하단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긴급 체포라는 단어가 자막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앞서 정부는 기출 탈취 및 핵심 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개정안에는 기술 브로커 행위가 처벌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으며 최동수 전 대표의 벌금은 최대 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갔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화면은 앵커를 유지한 채 관련 자료 화면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정부 청사 정경과 과거 보안 브리핑 장면이 교차되고 있었다. 모든 화면은 기록용 자료처럼 정리된 순서로 나열되고 있었다. 강화, 대응, 제재라는 단어들이 자막과 그래픽으로 반복되었다. 이 뉴스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리는 신호였다. 최동수라는 이름은 이미 하나의 사건명처럼 취급되고 있었다. 불질 사건의 파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최동수 씨를 뒷문강이라 불러왔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문은 다 앞문으로 들어가야 맞지 않나요? 최동수 씨, 마지막으로 할 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말해봐야 뉴스 자막만 길어집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이미 말할 자리는 지나간 뒤였다. 이제 그는 발언자가 아니라 화면 속 인물이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최 씨는 침대 머리를 약 45도로 올린 상태였다. 시선은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눈을 떼지 못한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힘을 주고 있는지 놓지 못하고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병실에는 TV 소리만 이어지고 있었다. 속보입니다. 최동수 전 대표는 25년 전 발생한 펜손이 사고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의 재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조사라는 그 단어가 최 회장의 귀를 파고들었다. 25년 전 그가 막아냈다고 믿었던 것. 돈으로 눌렀고 권력으로 덮었고 침묵으로 묻어두었던 것. 그 모든 것이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순간 최 씨의 호흡이 달라지고 있었다. 숨은 짧아졌고 가슴 쪽으로 알 수 없는 압박이 천천히 몰려왔다. 미간은 서서히 굳어졌고 턱 근육도 긴장된 채 굳어가고 있었다. 입술은 열렸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심전도 신호가 잠시 흔들렸고 손등 위로 혈관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최 씨는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병실의 흐름은 즉시 바뀌지 않고 있었다. 그 시간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태였다. 그는 아들의 죄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3시경 최동수 전 대표를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뉴스는 동수를 사건의 핵심이라 불렀고 지금까지 숨겨져 온 범죄의 실체라 규정했다. 화면 속 이름이 반복될수록 최 씨의 얼굴에서는 무언가가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동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잠시 멈춰 서 있다가 주먹을 쥐고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제가 사람을 쳤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들어와라. 동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안으로 들어왔다. 문이 닫히자 외부와의 연결은 끊어졌다. 그때부터 이 집안에서의 판단은 모두 최 씨에게 넘어가고 있었다. 죽을 줄은 몰랐어요. 피하려고 했어요. 진짜로 아버지. 네가 친 게 확실하냐? 동수는 끄덕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최 씨는 그제야 동수를 바라봤다. 분노도 놀람도 없이 단지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최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 침묵은 고민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처럼 보였다. 이미 선택지는 정해진 상태였다. 오늘 있었던 일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넌 잠시 해외에 나가 있거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서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동수야. 이번이 마지막이다, 명심해라. 네 아버지. 동수의 대답은 다짐이 아니었다. 지시에 대한 반사적인 복종이었다. 최 씨는 동수가 사고를 낸 다음 날 이장이 전해왔던 말을 떠올리고 있었다. 어르신, 제가 꼭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야? 둘째 아드님, 동수가 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장, 지금 그 말 목숨 걸고 책임질 수 있는 게야? 어르신 운전석에 동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뭐라고 했나? 목격자 단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방을 나와 혼자 떨어진 공간에 서 있었다. 이 선택은 즉흥이 아니었다. 이미 머릿속에서는 다음 단계가 정리되어 있었다. 최 씨는 창가로 가 휴대전화를 꺼내고 번호를 누르는 손이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김 실장인가? 내일 아침에 맹변과 함께 집으로 와주게. 다음 날 아침 최 씨 집 앞에 고급 세단이 도착해 있었다. 서류 가방을 든 맹 변호사와 김 실장이 내려서고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진지했고 익숙해 보였다. 집안에는 불필요한 인사가 없었다. 25년 전 그날 모든 것을 침묵시켜버리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회장님, 체크하러 왔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호사는 차트를 넘기다 잠시 멈춰서 최 회장의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회장님, 자극적인 뉴스는 끄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괜찮. 고개를 한번 숙이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최 씨는 TV 화면만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동수의 얼굴이 반복되고 있었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전문 브로커 뒷문, 25년 전 뺑소니, 사고 재조사. 단어들이 자막으로 흘러갔다. 최 씨는 그 모든 단어가 결국 자신이 쓴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병실 안에는 최 씨 혼자뿐이었다.
리모컨이 최 씨의 손에서 미끄러져 침대 밑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최 씨는 죽지 않았다. 주울 수도 없었다. 더 이상 채널을 돌릴 수도 소리를 끌 수도 없었다. 25년간 자신이 통제해왔던 모든 것이 이제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자네 침묵 위에 내가 너무 오래 살았네. 동수는 내가 망쳤어. 미안하네, 친구야. 최동수 전 대표는 25년 전 교통사고 사망 혐의도 함께 재조사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국가철도망 계획을 재검토하며 일부 노선 연장 가능 지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녁 뉴스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TV 화면 아래로 자막 하나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국가철도망 계획 검토, 노선 연장 가능 지역이라는 문구였다. 거실은 조용했다. 미경은 리모컨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다. 이미 뉴스의 내용보다 지도를 먼저 떠올리고 있는 상태였다. 그 지역은 김노인 부부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미경은 도훈을 흘끗 바라보고 있었다. 도훈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저기 저 동네 뉴스에서 자꾸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본 적 있겠지. 뉴스에 나오는 데가 한둘이야. 말은 가볍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거실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당신 집이잖아, 당신은. 왜 그 집 얘기만 나오면 늘 한 발짝씩 멀어져? 가까워질 이유가 없잖아, 지금. 와서 들여다보면 괜히 기분만 더러워져, 미경아. 당신은 늘 그런 식으로 피해. 당신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집안 공기부터 달라져. 형, 장례식에도 안 갔어. 그럼 이제 와서 그 노인네들의 초라한 삶까지 우리가 떠안아야 해? 그 말은 방어에 가까웠다. 도훈은 이미 선을 그어둔 상태였다. 떠안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 뭘 확인해?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도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편해. 정말 그 집에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은 해본 거야? 봤자 달라질 거 없어. 어차피 냄새만 다시 맡게 될 뿐이야. 달라지지 않게 만드는 게 당신이잖아.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 늘 한 박자씩 늦는 거고. 도훈의 말에는 혐오가 섞여 있었다. 가난했던 기억이 아직도 피부처럼 남아 있었다. 선은 넘지 말자, 미경아. 선을 지켜서 지금까지 뭐가 달라졌어, 윤수 아빠. 적어도 후회할 일은 없었지. 후회는 나중 문제야. 지금은 놓치는 게 더 문제지. 잘 생각해봐. 도훈의 말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주문에 가까웠다. 아버지도 형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기억이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미경은 도훈의 말을 믿지 않고 있었다. 평생 땅을 붙잡고 살던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 리 없다고 미경은 생각하고 있었다. 미경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이야기의 방향을 틀고 있었다. 근데 있잖아, 사람 일은 말이야. 정신 또렷할 때는 다 맞고 버티더라.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해? 말은 가볍게 오갔지만 거실의 공기는 더 이상 가볍지 않았다. TV에서는 뉴스가 끝났고 화면은 검은 대기 화면으로 바뀌어 있었다. 리모컨을 내려놓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미경은 말없이 일어나 식탁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도훈은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이미 미경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 순간 혹시 남겨둔 것이 있다면 그건 누가 먼저 손을 대느냐의 문제라는 계산이 도훈의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세상은 늘 빈틈 있는 순간에 정리돼. 당신도 알잖아. 요즘 어머니 오락가락 한다는 거. 그 말이 나오자 도훈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다. 어머니의 상태가 언급되는 순간 대화는 설득으로 바뀌고 있었다. 기억이 흐려진다는 말은
도덕이 아니라 가능성의 언어로 변하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이 일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다. 속도의 문제였다. 그런데도 당신은 아직도 끝났다고 믿고 있잖아. 그렇게 믿는 사람들 항상 늦어, 윤서 아빠. 사람이 흔들릴 때가 있어. 그때는 누가 옆에 서 있느냐가 전부야. 그런데 지금 그 옆에는 누가 있지? 미경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치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연습해온 이름인 것처럼 현성의 이름을 꺼냈다. 늘 조용했고 그래서 오히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도우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되뇌고 있었다. 조카라는 호칭은 이미 그에게서 자연스럽게 벗겨져 있었다. 지금 이 이름은 가족이라기보다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변수에 가까웠다. 기다리면 언젠가는 남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고 먼저 움직인다면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었다. 그 단순한 계산이 도훈의 머릿속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잠식해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타이밍이었다. 죽은 뒤가 아니라 죽기 전이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이었다. 현성이가 있지, 매대대야. 이제야 말이 통하네. 서둘러야 해. 당신 아버님 말고 현성이부터 전화해가. 현성은 상황실에 서서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가 2개였다. 하나는 전 이장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맹호진 변호사였다. 현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전화를 받았다.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은 맹호진 변호사였다. 전화기 너머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처럼 맹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김현성 씨, 나 맹호진 변호사입니다. 방금 최 회장님이 사망했습니다. 김현성 씨,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기억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현성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본 채 창밖을 봤다. 회사 건물 너머로 저녁 하늘이 보였다. 방금 전까지 이야기되던 승진과 포상은 그의 머릿속에서 이미 지워져 있었다. 그가 막아낸 것은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시간이었다. 1999년 10월 15일. 아버지가 쓰러진 그날부터 25년간 멈춰있던 시간. 그 시간이 지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성의 눈가가 붉어졌다. 손에 든 휴대전화 화면이 천천히 꺼졌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다. 침묵의 대가는 아직 완전히 치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서 현성은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떠올렸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침묵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속보입니다. 최동수 전 대표는 25년 전 발생한 펜손이 사고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의 재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람을 쳤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들어와라. 업계에서는 최동수 씨를 빈문강이라 불러왔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문은 다 앞문으로 들어가야 맞지 않나요? 자네 침묵에 내가 너무 오래 살았네. 동수는 내가 망쳤어. 미안하네, 친구야. 최동수 전 대표는 25년 전 교통사고 사망 혐의도 함께 재조사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현성이가 있지, 매대대야. 이제야 말이 통하네. 서둘러야 해. 당신 아버님 말고 현성이부터 전화해가. 김현성 씨,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침묵을 멈추지 않겠습니다.